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이고 이름은 박성아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시는 맞벌이셨어요. 대신 제게는 7살이나 차이가 나는 언니가 있었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언니가 업어 키웠다, 언니가 엄마 역할 다 해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게 언니는 엄마 이상이었어요. 제게 언니는 세상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옆에는 늘 언니가 있었어요. 제가 언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서 졸졸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각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면 말이에요. 언니가 집 바로 앞 슈퍼마켓에 간다고 해도 따라갔고, 언니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저를 많이 데려가 줬어요. 그렇게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7살이나 어린 동생을 챙기는 것만 해도 벅찼을 텐데, 언니는 제가 그렇게 언니만 찾고 따라다니는 걸 다 받아줬어요. 제게 언니는 못하는 게 없는 존재였답니다. 언니가 하는 건 뭐든 다 멋져 보였어요. 언니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걸 보고 저는 별 흥미도 없는 피아노를 열심히 같이 치러 다녔고, 그렇게 가서는 언니가 피아노 치는 걸 넋놓고 앉아보기만 할 때도 있었죠. 언니는 손가락도 길고 하얗게 예쁜 거예요. 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목소리도 너무 예뻐서 언니 목소리를 따라해보려고 흉내도 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언니, 나도 해볼래. 나도 언니처럼 읽어볼래. 그럴래?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는 성화가 해봐. 근데 나는 아직 언니처럼 빨리는 못 읽어. 괜찮아. 천천히 읽어봐. 언니가 많이 읽어준 책이니까 기억나는 것도 많은 거야. 그냥 그렇게 글자 모양을 익히는 것도 재밌을 거야. 우와, 정말? 그럼 언니가 한 번만 더 읽어봐줘. 언니가 말한 대로 글자 모양 보면서 내가 들어볼래. 그래, 그럼 언니가 한 번 더 읽어줄게. 언니는 어쩜 목소리도 이렇게 이뻐? 그래, 언니라서 성화가 예쁘게 봐주는 거야. 아니야, 언니는 진짜 다 예뻐. 목소리도 예쁘고, 손가락도 예쁘고, 머리카락도 예뻐. 머리카락? 따은 머리가 좋아? 성화 머리도 따줄까? 응, 나도 언니처럼 머리 따을래. 그럼 언니가 내일 아침에 머리 예쁘게 따줄 테니까 대신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응, 그럼 할 수 있어. 일찍 일어날 수 있어. 언니는 그렇게 쫑알거리는 저를 귀엽다는 듯이 따뜻하게 웃으면서 바라봐줬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안아서 재워주기도 했어요. 한 번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싫은 내색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 언니는 제게 천사 같은 엄마이자 친구, 선생님, 롤모델, 정말이지 제게는 전부였던 거예요. 어린 시절 제 하루는 온전히 언니를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언니가 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에 바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게는 갑자기 제 세상이 무너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언니, 결혼 안 하면 안 돼? 아니면 나도 데려가면 안 돼? 미안해. 대신 언니가 자주 올게. 언제까지 아기처럼 그럴 거야. 우리 성아도 이제 곧 중학생인데 언니 축하해줘야지. 계속 울기만 할 거야. 그럼 언니도 마음 아프잖아. 엄마, 괜찮아요. 울고 싶을 땐 울어야지 뭐. 그냥 울게 두세요. 내가 좀 더 다독여 볼게요. 언니는 그렇게 저를 한참 동안이나 더 안아줬고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언니랑 헤어진다는 게 슬프기만 했고 결국 언니 결혼식 당일 아침까지 울어서 퉁퉁 부은 세상 슬픈 얼굴로 가족 사진을 찍어야 했답니다. 그렇게 언니가 떠난 후 방에 남겨진 언니의 흔적을 보면서 또 한참을 더 울었죠. 언니 없는 세상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는데 언니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언니가 이혼한 건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어린 제 마음에는 언니가 돌아온 게 좋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다행히 언니도 이혼 후유증이 큰 것 같지 않고 밝은 모습이었지만 언니보다 힘들어 하신 건 부모님이셨어요. 상심이 엄청 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은 함께 상처를 극복하면서 더 돈독해진 것도 있었을 거예요. 언니가 다시 돌아왔으니 저는 다시 저의 모든 일상을 언니와 공유했어요. 물론 저도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고 금방 수험생이 되어 언니와 전처럼 오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언니는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에는 연애도 안 하고 남자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다고 했는데 저는 언니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대학 들어가자마자 연애를 시작했지 뭐예요. 그리고 꼭 언니처럼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매가 어쩜 그렇게 똑같이 가는지 말이죠. 성아야, 연애는 얼마든지 해. 열심히 후회 없이 해, 진짜. 결혼도 해야지. 근데 너무 일찍 하는 건 솔직히 말리고 싶어. 나도 알아. 언니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더 그럴 거고. 나도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동안 언니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지. 근데 지금 이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성아야, 언니가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 네 말처럼 유경험자로서 나는 결혼 자체를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아. 특히 멋모르고 일찍 하는 건 정말 말리고 싶어. 저의 모든 것이었던 언니가 저를 그렇게 뜯어말리기 바빴는데도 언니가 그럴수록 더 애틋해지는 것 같고 제가 하는 사랑이 더 대단한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니는 물론이고 부모님께서도 언니처럼 너무 빨리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고집했으니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허락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시댁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를 두고 반대를 하셨다기보다는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언니 이야기만 하느라 저희 부모님 얘기를 제가 많이 못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해야 하니까 조금 미뤄둔 것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청소 용역 일을 하시거든요. 육체 노동이 쉬운 일이 아니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도 놀면 더 늙는다며 환갑 지나서까지도 일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니 제가 결혼 이야기를 할 그 당시에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부모님이 청소 용역 일을 하신다고 하니 시댁에서는 질색을 했던 거예요. 시댁은 무엇보다 명예와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으로 시부는 대학 교수, 시모는 전업주부신데 모임을 어찌나 많이 하는지 시부보다 더 바쁘신 것 같았어요. 교수라는 직함을 자랑스러워하며 학문과 품위를 중시하는 시부와 자존심이 세고 어디서나 돋보이고 싶어하는 허영심이 가득한 시모, 두 분 다 저와 저희 집안을 좋게 봐주지 않으셨으니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에도 그 차가운 분위기가 제게는 꽤 매섭게 다가왔었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지? 네, 저희 부모님은 청소 용역 일을 하세요. 두 분이 오랫동안 같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육체 노동이라는 게 참 일 자체도 힘들지만 사람들 시선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의미로는 대단하시네. 힘든 일인 건 맞지만 두 분은 하시는 일에 언제나 떳떳하고 당당하셨어요. 그 일로 저희 자매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그런 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정신승리라고 하는 건가?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건 너희들이 어려도 잘 알 거다. 우리로서는 집안끼리의 결합이라는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아버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그리고 너는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걸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지. 귀천이 왜 없어? 분명히 있는 거다. 현실적으로 비슷한 집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 당장 너희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주변 사람들한테 사돈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여보, 그런 가정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허락하는 걸로 애들 오해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허락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가 자꾸 중간에서 말을 제대로 전하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얘기하려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다. 우리는 이 결혼 허락할 생각 없다. 그렇게 저를 불러놓고 분명하게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냉랭했고 무거웠어요. 남편도 더 이상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고 저는 그렇게 허망하고 답답한 마음, 다소 억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나 언니에게도 그 이야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혼자서 끙끙 앓기만 했죠. 그 사이 남편이 시부모를 강하게 설득한 덕분에 겨우 결혼 승낙을 받긴 했지만 마냥 즐거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시부모는 제게 호의적이지 않으셨으니 마음이 편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걱정은 상견례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양가 부모님이 대면하는 자리가 생길 텐데 시부모가 저희 부모님께 무례하게 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됐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상처를 입게 되실까 걱정도 되고 그게 문제가 되어 저희 부모님께서도 다시 제 결혼을 반대하게 되실까 봐 그런 걱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시부모님은 일단 결혼 허락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니 자신들의 품위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저희 부모님께 대놓고 무례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 비용 부담 같은 문제를 두고는 좀 그랬던 게 있었죠. 저희는 사실 호텔 예식을 했으면 했는데 애들이 말하는 웨딩홀도 어느 정도 품위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러라고 하긴 했어요. 거기도 비용이 만만찮은 것 같던데. 아유, 어떻게 저희 쪽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귀한 막내딸 시집 보내면서 그럴 수야 있나요? 반반 부담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게 아닌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네, 아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형편이 되는 쪽에서도 부담하는 게 흠이 되는 것도 아닌데 편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은 저희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며느리도 자식 아닙니까? 며느리 형편 살피는 것도 저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하시니 마음이 놓입니다. 자식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형편 되는 대로 부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사신 것 같아서 보기 좋네요. 네, 자식들한테 부끄러울 일은 안 하고 자랐죠. 시부모는 한껏 예의를 갖추며 말씀하시는 듯 했지만 확고하게 우월감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시부가 교수라고는 하나 명망 높은 학자라고까지 할 수는 없고 전문대 교수에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그저 평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육체 노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슨 하층민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오래도록 맞벌이를 하셨고 또 무척이나 검소하셨기에 허투루 돈을 쓰지도 않으세요. 딸 시집 보내는데 지원해 주실 정도는 되는데 사사건건 형편이 그러셔서로 시작하는 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느끼셨을 거잖아요. 그게 속상해서 더 그랬죠. 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니까 괜한 말로 제게 상처를 주실까 봐 조심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걸 부모님도 말리고 싶어 하셨지만 말릴 수 없어서 허락을 하신 것이니 그런 이상 좋은 마음으로 시집을 보내고 싶은 부모님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깊은 마음과 남편을 향한 제 사랑으로 시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감수하고 결혼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을 향했던 콩깍지는 한순간에 벗겨지고 말더군요. 제 눈에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들이 모두 남편의 치명적인 단점이었던 거예요. 남편도 시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결국은 시부모의 성향을 그대로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명계와 체면을 중시하고 허영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제 눈에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였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실체 없는 허상, 허세로 부풀려졌던 것들이고 남편의 실체, 실상은 별 볼 일 없는 데다 게으르기까지 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연애 시절과 결혼 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제 남편처럼 180도로 돌변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건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본인의 허세나 허영을 위한 지출에는 누구보다 관대한 사람이지만 그 외의 지출에 있어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선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랑 상의해보고 같이 하자고 할까? 저 형은 싱글이고 처가에서 장인 장모님 밥 얻어먹고 살고 있어서 그런지 선물을 늘 좀 과한 걸 하더라. 지난번 장인어른 생신 때도 그렇고 말이야. 괜히 처형이랑 같이 한다고 했다가 우리 수준 벗어나게 쓰지 말고 우리 예산에 맞는 걸로 골라. 그런가? 뭐가 좋을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글쎄,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가볍게 들고 다니실 만한 가방이나 하나 사드리면 어때? 가방? 아이, 무슨 가방씩이나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니, 뭐 가방이라고 다 비싼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아무리 그래도 청가방 사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즘 우리도 지출이 많은데 적당한 걸로 해.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는데 남편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겁니다. 엄마 생신 선물 말이야. 내가 주문해놨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그래? 그렇잖아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했네. 뭐 샀어? 엄마가 받은 목걸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주문했지 뭐. 목걸이?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텐데. 카드 할부했지 뭐. 무이자 할부되는 만큼 해놨으니까 걱정 마. 아무리 할부라도 그렇지 결국은 비용이 나가는 건데 대체 얼마짜리길래 그래? 정확하게 기억 안 나. 카드 명세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선물은 적당한 거 사라고 신신당부하더니 어머님 선물은 나랑 상의도 없이 목걸이 같은 비싼 걸 한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 해드리면 좋지 뭘 그래. 그리고 우리 엄마는 모임 같은 데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런 데 가려면 체면치레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장모님은 그러신 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뭐. 솔직히 서운했죠. 저희 엄마가 비싼 선물 못 받는다고 서운해하실 분도 아니고 제가 뭘 선물하든 늘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지만 대놓고 시모와 저희 엄마 생신 선물을 두고 그렇게 차별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 순 없잖아요. 생신 선물을 두고 그러는 것처럼 남편은 언제나 시댁과 저희 친정에 차별적으로 돈을 쓰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명절 선물 같은 것도 말이에요. 시댁에 갈 때는 늘 갈비를 사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갈 때는 꼭 과일 같은 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자기 부모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과일을 좋아하시지 않냐고 그러니 좋아하시는 걸 사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약이 올라서 어느 추석에 저희 친정에 갈 때 송이버섯을 가져가자고 했다가 한바탕 난리가 나서 대판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격 때문인 거잖아요. 싸우던 중에 남편도 변명거리도 마땅치 않고 할 말이 없으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어이없었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걸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남편이랑 싸우게 되는 것도 싫어서 저는 시댁과 친정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하자고 강하게 얘기를 했죠. 같은 부모님인데 왜 다르게 대하냐고 말이에요. 제가 워낙 강경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고 또 제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귀찮았던 건지 그땐 알겠다고 마지못해 동의를 하는 듯 했지만 별로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여전히 차별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사사건건 싸우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그러려니 반쯤은 접어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니 십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더라고요. 저도 나이가 벌써 40을 넘었으니까요. 제가 나이를 먹는 동안 부모님도 많이 늙으셨어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70을 맞으셨는데 올해는 엄마도 70을 맞으시거든요. 환갑도 그냥 전향 넘어갔으니 칠순에는 잔치라도 해드리고 싶었죠. 언니랑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더니 그걸 보시고 엄마가 쓸데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식구들끼리 모처럼 외식이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최애 메뉴인 돼지고기집이면 된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좋은 곳에서 근사한 걸 먹자고 해도 엄마가 너무 확고하게 그러셔서 언니랑 상의해서 고깃집을 예약해놓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올해 우리 엄마 칠순이신 건 알지? 오늘 낮에 언니랑 상의해서 다음 주 주말로 예약했어. 그러니까 당신도 시간 비워놔? 그냥 우리끼리 외식이나 하자시더라. 그래? 식당 어디로 잡았는데? 새로 생긴 식당인데 언니가 가봤는데 괜찮았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거기 안다 그러지 않았어? 얼마 전에 회식 장소 고른다고 보던 곳 있잖아. 거기야. 뭐? 거기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알아? 하여간 처형은 그런 데만 고른다니까. 비싸봤자 돼지고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칠순인데. 마음 같아서는 더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은데 엄마가 돼지고기집으로 하라고 하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로 잡은 거야. 참 답답한 소리 한다. 칠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 집 완전히 바가지야. 인테리어나 근사하게 해놓고 특별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집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음식값에 얹어서 지불하자는 거야?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돈 쓰고 자빠진 거야. 참 애가 모여서 그저 돈 쓸 궁리만 하냐? 우리 엄마 칠순에 돼지고기 한 번 먹으면서 그 정도도 못해? 말해 진짜 그렇게밖에 못해? 됐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취소해. 아이고,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믿고 뭘 맡길 수나 있겠어? 이런 게 허영이고 허세지. 누구더러 허세라는 거야. 엄마 칠순 직전에 남편이 친구들한테 밥을 사면서 허세 부린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갖고 잔소리를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갚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장모 칠순을 두고 그게 그럴 일인가요? 어이없고 기가 막혔지만 길게 얘기해봤자 싸움만 되고 어차피 말도 안 통할 걸 알기 때문에 남편 빼고 친정 식구들끼리만 좋은 시간을 보내자 싶어서 두 말 안 했어요. 저도 남편이랑 이만큼 살았으니 알 만큼은 알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저희 부모님도 다 아시는 거니 이제 그러려니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남편 때문에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면목도 없고 그랬는데 그런 감정도 무뎌져서 이젠 그냥 같이 남편 흉이나 한번 보고 마는 거죠. 근데 친정엄마 칠순 직후가 시모 칠순이거든요. 두 분이 생년도 같으시고 생일도 가까워서 늘 더 비교가 되곤 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근데 남편이 시모 칠순에는 보란 듯이 호텔 뷔페를 잡았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방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대단한 호텔들처럼 그런 곳은 아니긴 해요. 저희 집이 시댁이랑 친정이 다 차로 1시간 내외인 곳에 사는데 그 근처 호텔 중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다 하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희 엄마 칠순 때는 그깟 돼지고기집 예약 잡은 것 가지고도 그 난리를 치더니 시모 칠순에는 호텔 뷔페라니요. 보나마나 또 카드 긁었을 텐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또 비교가 되니까 정말 너무한다 싶은 거죠. 그날은 저도 참지 못하고 그 문제로 완전히 대판 싸운 거예요. 제가 엄청 흥분해서 따지고 드니까 남편도 흥분해서는 할 소리 다 하고 막말까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저와 저의 친정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냐고요? 물론 아니죠. 이전에도 모르고 있던 건 당연히 아니지만 따지고 들어봤자 마음만 상하니까 덮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남편도 화가 나서는 작정한 듯이 말을 하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 그날 남편과 싸우면서 했던 얘기들은 옮기고 싶지도 않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날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은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느꼈던 크고 작은 그 어떤 감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모 칠순을 맞아 며느리 노릇을 하러 가야 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제 할 도리는 해야 하니 일찍 가서 손님들 맞이하는 것부터 했죠. 언제나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모,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부였으니 손님들도 많이도 초대한 거예요. 한복까지 입고 가서 방싯방싯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인사를 하는데 어쩜 오시는 손님들이 하나같이 다 시모 같고 시부 같은 거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시모가 초대한 사람들은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남 의식 엄청나게 하는 속물들 뿐인 것 같았고, 시부가 초대한 사람들은 다들 한껏 어깨 각쓰며 젠척하는 사람들 뿐인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거 좋아하는 시모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왜 결혼식 날 신랑 신부 연애 시절 모습이나 영상 편지 같은 걸로 꾸미는 식전 영상 있잖아요. 시모가 그런 걸 만들어서 틀고 싶어 하시더니 기어이 돈 들여서 그런 걸 만들었고 칠순잔치에서 그걸 틀어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거 틀어놓기만 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안 봐요. 이왕 돈 들여서 만든 건데 의미 없게 틀어놓지 말고 손님들 이목을 확 집중시켜서 상영회처럼 하면 어때요? 그래, 그렇긴 하지. 사실 나도 그런 거 눈여겨보기 안 되더라고. 아이, 근데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에이, 그날은 어머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 정도는 하셔도 돼요. 그렇게 다 같이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하시면 식사하시는 동안에도 영상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도 좋긴 하구나. 얘 네가 모처럼 기특한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다. 저의 제안 덕분에 시모가 공들여 만든 영상을 오신 분들과 다 같이 보게 됐죠. 손발 다 오그라드는 영상 상영회가 끝나고 손님들을 위한 호텔에 특별 만찬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초대된 손님들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까지 모두 기절하며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시모 칠순을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실망하고 충격받은 상태에서 뭐가 좋다고 시모 칠순을 챙기겠어요? 제가 시모가 만든 영상을 상영회처럼 틀자고 했던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애초에 그러려고 작정을 했으니 시모 칠순에 한복 입고 가서 그렇게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있었던 거고요. 상영회가 끝나고 연회장으로 들어온 음식은 호텔의 뷔페 메뉴가 아니라 잔치국수였어요. 네, 정말 잔치국수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고 그런 손님들을 보면서 불그락푸르락 하는 시모의 얼굴, 영문을 모르고 당황한 남편 앞에 제가 나선 거죠. 바로 얼마 전이 저희 친정엄마 칠순이셨는데 남편이 돼지고기집 예약한 걸로도 과한 지출이라면서 저를 엄청 혼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 정도로 검소하답니다. 남편을 그렇게 가르치신 게 저희 시부모님 아니시겠어요? 그런 시부모님 뜻을 받들어 아주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잔치국수로 칠순상을 대신하려고 해요. 뭐야? 아니 그걸 왜 네가 결정해?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이런 결례가 없지. 네가 무슨 공명심으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여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 아이고 내가 정말 여러분 저 죄송해서 어떡합니까? 며느리가 없는 집에서 자라서 보고 배운 게 없어요.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러니 저도 참 속이 상합니다. 시모가 손님들 앞에서 깎여버린 체면 다시 끌어올리느라 저를 한껏 깎아내리고 있을 때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호텔 관계자를 찾았고 난리가 난 거죠. 누가 보면 어디 불이라도 난 줄 알았을 거예요. 당장 책임자 불러오라고 들쑤시고 다녔고 곧이어 책임자가 남편 앞에 섰어요. 이게 뭐요? 내가 분명 이 호텔에서 제일 등급이 높은 특급 뷔페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고요? 저는 저기 사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저기 누구? 저 여자? 지금 저 여자한테 사모님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 나 기가 막혀서. 야,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뭔데 이딴 짓을 벌이는 거야? 네가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이봐요. 계약을 한 사람이 나한테 왜 저 여자 말을 들어요? 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호텔은 뭐 그런 체계도 없어? 손님, 아무리 그러셔도 반말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님은 저희 호텔의 중요한 협력사 대표신데 그런 분 따님이 아무도 아닌 분은 아니시죠. 뭐요? 박 대표님? 뭐라는 거야? 내 마누라가 박가는 맞는데 무슨 대표 따님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뭘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손님,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희 호텔은 내부 규정에 의해 직원들에게 폭언, 반말을 하시는 손님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서비스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분은 제가 아는 한 박 대표님 막내 따님이 맞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 대표님 막내딸이 맞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단순히 청소 용역 일을 하시는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용역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세요. 육체 노동자로 시작하셔서 거기까지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궈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왜 남편과 시댁에 숨기고 그 수모를 당했던 거냐고요? 충분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저희 언니가 이혼한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저희 언니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결혼해서 1년 만에 이혼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초반에 했었잖아요. 그때 언니가 왜 이혼했는지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죠. 언니와 결혼한 사람은 언니보다는 저희 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언니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희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걸 막 드러내어 자랑하듯이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청소 용역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다녔죠. 그게 사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언니와 결혼했던 그 사람도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 재력에 대해 몰랐는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면서 언니가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었대요. 그랬더니 욕심이 생겼던 모양이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처가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언니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한 거였어요. 그 일로 언니보다 심한 상처를 입은 건 저희 부모님이셨죠. 딸들 잘 되게 하려고 악착같이 이룬 성공인데 그런 성공이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느낀 바가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신신당부를 하셨던 거예요.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남편이나 시댁에 절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끝까지 숨길 건 아니었고 어느 정도 우리 가족이 됐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두고 보셨다가 확신이 생겼다 싶을 때 말할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확신이 들게 하시는커녕 실망만 줬으니 끝까지 밝히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부모님의 뜻대로 그렇게 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제가 절대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다 밝히고 저와 저희 집을 다시는 무시 못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냐고요? 물론 그런 생각도 했죠.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처가 덕 보려고 혈안이 될 게 빤히 보였거든요.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장담하는데 남편은 언니와 이혼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하게 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10년도 훌쩍 넘는 결혼 기간 내내 어떻게 남편이 전혀 눈치를 못 챘었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누가 보더라도 그저 평범한 분들로 하셨거든요. 사시는 집도 오래된 아파트 웬만한 평형대였는데 남편이나 시댁에서는 저희 친정이 그래도 아파트씩이나 사는 걸 놀라워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힘든 노동에서 집 한 칸은 장만하셨으니 대단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다 그 집을 장만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집 외에는 차도 좋은 차 타시는 게 아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움직이실 때는 회사 차량을 타시지만 그 차를 집에서 타지는 않으셨고 연세가 드시면서는 집에서 타시던 오래된 차도 처분을 하셨죠. 어차피 언니가 차를 모니까 굳이 부모님 차를 따로 둘 이유도 없고 운전도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입는 것에 돈을 쓰시는 분들도 아니고 워낙 검소한 성향이셔서 남편이나 시댁을 속이려고 일부러 뭘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크게 티가 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번씩 여행이라도 가신다거나 그런 건 언니가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남편이 걸핏하면 저희 언니 씀씀이가 어떠네 하면서 이죽거렸던 겁니다. 언니도 언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부모님 재력이 아니어도 그 정도 소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말이에요. 또 제가 사는 형편이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저희를 키우실 때도 돈으로 뭔가를 해줘야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아니셨고
저 역시 그런 식으로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유산 같은 것으로 받게 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부모님께서 늘 사회 환원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셔서 대단한 걸 물려받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런 저와 저희 부모님이신데 부모님 재산을 남편한테 지원하고 싶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줄곧 숨겨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이유로 그 사실을 밝힐 결심을 한 거예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었던 것인데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속물근성과 비뚤어진 가치관을 모른 척하고 살고 싶지 않아졌거든요. 왜? 대표님 어쩌고 하는 소리에 따님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으니까 적응이 안 되지? 박 대표님은 우리 아버지가 맞아. 우리 아버지는 청소 용역 일을 하셨던 게 맞지만 용역 회사 운영도 함께하는 대표님이시거든. 뭐? 그게 무슨, 그러니까 무슨 대표 어쩌고 하는 게 정말이라는 거야? 대표? 그래봤자 청소 용역 회사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개나 소나 다 대표란다. 야, 갖다 붙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아유, 엄마, 잠깐만요. 가만히 좀 계셔봐요. 아까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한 협력사 어쩌고 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 회사는 이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광역권에서 웬만한 호텔이랑 다 협력 관계 있거든. 그니까 이런 호텔 청소를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맡고 있다는 거야.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치자. 근데 그럼 그걸 여태 숨기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 왜? 육체 노동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그 수모를 받으면서 왜? 이제 뭐 아주 대놓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랬죠. 우리 부모님 하시는 일을 갖고 어머님이 무슨 계급이 한참 차이가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무시하실 때마다 정말 어이없고 기분 나빴지만 그까짓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는 더 크게 여겼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치만 정말 참아주기 힘들 때도 많았죠. 뭐 더 잘 아시겠지만요. 진짜요? 그 말이 다 정말이냐고?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그럼 부모님을 두고 왜 도움을 안 받아? 그게 너랑 나랑 다른 거고 우리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인 거야.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니 남편과 시모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머리를 굴리고 있는지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 꼴을 지켜보는 것도 역겨울 정도였어요.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겠죠. 이제라도 태도를 180도 바꿔서 어떻게 아부라도 떨면 콩고물이 떨어질 수 있을까? 너무 구차해 보이지 않으려나? 어떻게 하면 저나 제 부모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걸까? 나중에 유산 상속은 받게 되겠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 전에 얼마라도 받아낼 수는 없을까?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차례대로 하면서 아무지게 헛꿈을 꾸며 행복회로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야, 정말 장인어른 장모님 말이야. 내가 평소에도 보통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짜 대단한 분들이시지 뭐야.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는지 이야, 참 훌륭하시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사실을 다 알았는데도 믿기질 않으니 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이지 뭐야. 뭐야? 그럼 나도 이제 사돈댁 이야기도 당당하게 하고 다녀도 되는 거야? 저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들 그만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밝히는지 모르시겠어요? 저나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이란 인간이 못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함구하려고 했었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면 훨씬 전에 밝혔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내가 그동안 당신 실망도 많이 시키고 그랬던 거 알아. 그래도 그게 다 알뜰살뜰 모아서 잘 살아보려고 한 거지. 장인어른 장모님이 검소하게 사시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잘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나를 장하다고 칭찬하실 거라고. 우리 오늘이라도 당장 찾아뵙도록 하자.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사돈댁 두 분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식사라도 하자꾸나. 마침 오늘 내 칠순이기도 하니 얼마나 좋으냐.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당신도 꿈깨. 우리 부모님이 부자라니까 이제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뭐라도 덕볼 생각에 설레는 모양인데 그럴 일 없어.
아, 당신도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를 어떻게 보고. 난 단지 장인어른 장모님 뵌 지도 오래됐고 해서. 그치? 오래됐다는 걸 알긴 아나 봐. 바로 얼마 전이 우리 엄마 칠순이었는데 기껏 잡아놓은 식당 취소하라고 난리 치더니 그러고 나서는 내가 우리 엄마 칠순에 돈 얼마 쓰는지 그것만 들여다보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는 것 같은 것엔 관심도 없던 사람 아니야? 아범이 그건 많이 잘못했구나. 아니 어쩌다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 오늘 우리가 모시고 제대로 사과도 드리고 오해도 풀고 그래야 할 거 아니냐. 그럼요. 제가 또 잘 설명드리면 우리 장모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 감사 인사도 드릴 겸 자리를 만들어야겠어. 무슨 감사 인사를 드려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인사 받으실 일 없으시고요. 그런 자리 만드실 것도 없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해. 내가 당신이랑 장인 장모님께 잃어버린 신뢰 다 회복할 테니까 지켜보라고. 아이 내가 정말 잘할게. 분명하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당신이 뭘 어떻게 해도 안 돼.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고 꿈깨란 말이야. 알겠니? 제가 부모님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했을 때 이미 예상한 것이지만 남편은 제대로 각 잡고 한몫 잡을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저와 저희 부모님을 구슬을 작정을 한 거죠. 그러나 제가 바보도 아니고 십수년을 살면서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 만큼 알았고 얼마 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고 깨달은 바가 컸던 제가 그런 남편의 빤한 수작에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저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혼 준비는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엄마 칠순 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라 판단했으니 그때부터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로 남편과 시모의 폭언을 녹음했고 시모 칠순 날은 디데이로 삼아 골탕 한 번 먹이고 이혼 선언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니 남편과 시모는 예상대로 저를 붙잡기 위해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더군요. 평소에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그게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는 모습이 그저 우스울 뿐이었어요. 남편과 시모의 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다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저희 부모님 재력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겠지만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제게 다정한 말투를 보인 적 없었던 시모는 한껏 고상한 말투 속에 시커먼 속내를 어설프게 감추고 있었어요. 얘 아가. 내가 그동안 너한테 잘해주지 못한 게 많지. 그러니 너도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았을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러는 거 나는 다 이해한다. 같은 여자로서도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애들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너도 마음을 조금만 달리 먹고 이해를 좀 해보려고. 이해요? 제가 지금까지 발휘했던 이해심은 어디 갔을까요? 평소에 어머님이나 이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여겼는지 어머니 스스로 그러셨죠? 업신여겼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표현을 좀 잘못한 거야. 그날은 손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 나도 당황을 했어. 표현을 잘못했다고요? 참 어머니다우시네요. 끝까지 잘못된 게 아니라 표현이 잘못된 거다 하는 식으로. 참 너무 한결같으시니 웃음이 다 나네요. 엄마는 정말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실 거면 그냥 가만히 좀 계세요. 여보,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 다시 시작해? 지금 뭐 코미디 하니? 어머니보다 네가 더 웃겨. 지금까지 내가 당했던 건 다 어쩌고 다시 시작하재? 그런 건 물론 내가 다 보상해줘야지.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걱정? 내가 그런 걸 왜 해? 그딴 거 안 하니까 너야말로 걱정하지 마. 됐니?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잘할게. 되돌릴 수 있어. 달라질 거야. 한 번만 믿어줘. 내가 믿음을 줄게. 우리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줘.
믿음은 그렇게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야.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걸 뭔 수로 다시 쌓겠다는 거야? 내가 포기하고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인데 그걸 회복하려면 그 시간에 몇 배가 쌓여도 될까 말까 한 거야. 우리 앞으로 한참을 더 살 텐데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할게. 믿어줘. 아이고, 네 남편이 이러는 게 참 눈물겹지도 않니?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매달리는데 너 매정하게 그러지만 말고. 저한테 매정하다 어쩌다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지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매달리는 당신들 입장만 생각해요? 진작 생각을 조금이라도 달리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당신도 잘 들어. 나는 아무 미련도 없고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니까 헛수고하지 마. 장인 장모님께도 못할지도 않느냐고. 처형도 이혼했는데 당신까지 꼭 이래야겠어? 하다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니? 그게 네가 준비한 마지막 구실이야? 아이고, 걱정 마. 내 부모님께는 내가 자아라면서 살 테니까 너는 네 어머니나 모시고 좀 꺼져 줄래? 남편과 시모는 끝까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 순간까지도 말과 행동이 모두 자기들 입장에서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비는 모습은 저희 부모님 재산에 군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이미 제게는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뜯어내기 위함도 아니고 저 자신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단 하나 두 아이의 양육권만 지키면 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혼에 성공했답니다. 딸 둘이 다 이혼을 하게 돼서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그게 두려워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바라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걸 믿어요. 이혼 후 저의 일상은 놀랍도록 평온했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다 싶었어요. 어떻게 쟁취한 이혼인데요. 공허함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제 두 아이를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더 힘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그런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저는 언니의 조언을 받으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 저의 세상이었던 언니는 지금도 여전히 저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되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언니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저 자신이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기도 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된 듯 새로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과거의 저를 되찾는 한편 앞으로의 저를 계획하고 있죠.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제 미래가 보장된 핑크빛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 작정이에요. 너무 먼 길을 돌아오느라 제 나이가 벌써 40을 넘었지만 대학 졸업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만큼은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시절에 저보다 경험한 게 많으니 알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만큼 더 유리해졌다는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모르고 지냈던 많은 것들을 또 배워나가게 되겠죠.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살아온 것을 모두 공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니랍니다. 그저 어디라도 이렇게 한 번쯤은 풀어내고 털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이 되니 가슴이 후련한 것도 같네요. 이거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충분한 거죠.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도 늘 좋은 일들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건강하세요.